전 세계에 불안 듯 공개적으로 무기 거래를 암시하는 정상회담을 연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. 그런데 여러 핵심 메시지를 얘기하기 전에 소소한 의전 얘기가 먼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고영한 원장님, 고영한 특보님 이번에 일주일 내내 또 저희 뉴스탑10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만큼 시국이 지금 그 한반도 정세가 지금 여러 급박한 상황이긴 하니까 이 좀 소소한 의전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. 사실 김정은 하면 샌들로 상징되는 신발이었는데 키높이 구두 사실 아무래도 의전도 신경전일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만나고 와서 이야기한 것이 김정은이 키가 166에서 167cm로 확인을 했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예. 지금 푸틴 대통령이 한 170 정도가 되니까 그하고 맞추려고 이제 키높이 구두를 신은 거고 뭐 너네가 공산주의 종주국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나하고 너는 동등한 관계이다. 이런 것들을 의전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 같고요. 예. 그 옆에 이제 푸틴 대통령 외에 이제 저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도 키가 크니까 맞아요. 예, 23cm짜리 구두는 신을 수가 없으니까 저건 그냥 170 정도로 맞춘 것 같습니다. 어제 저희가 그 의자 때문에 혹시 김정은이 앉았다가 이게 의자가 무너질까 봐 여러 가지 얘기들 그 북한 경호원들 보좌관들이 안절부절하는 영상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비슷한 얘기로 의자 얘기 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김정은 그 주차 때문에 여러 좀 해프닝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주차를 그 차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기차에다가 그 국무위원장 마크까지 단 벤츠 마이바흐를 만약 기스를 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스크래치를 그러니까 내면, 그냥 네.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이 기사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제 차를 들이미는 건데 저는 가장 이번에 특징적이었던 게 저 의자 닦는 게 가장 특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뭔가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이제 의자에 러시아 측에서 뭔가 세균이나 독 같은 것을 묻히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계속 닦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노비촉이라는 러시아에서 잘 쓰는 반대파들한테 잘 쓰는 독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를 빡빡 닦고 알코올로 닦고 그리고 또 의자 뒤에 뭐가 있는지 안에 있는지 뭐를 또 보고하는 것을 보면 김정은 그 독재 수준이 정말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저런 의자를 정말 꼼꼼히 닦는 모습이나 앞서 카메라 만나봤다시피 김정은의 전용차 벤츠 마이바흐를 정말 조심히 주차하는 게 이 의전하는 사람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해석들 북러 정상회담의 여러 측면으로도 하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씩 본론으로 가보면요. 고영한 특보님. 여동생이 정말 오랜만에 오빠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게 포착이 되면서 목이 거는 비표에 일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이게 좀 오히려 여동생이 보안의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까지 좀 나와요. 저게 사실은 북한에서 준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만들어준 비표입니다. 예. 우리도 어느 나라 갔으면 그렇게 비표를 하고 대통령 들어갈 때 비표를 주는데 아마 저거를 가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. 저런 데까지 기자들이 신경 써서 사진을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는지는 좀 몰랐을 거고요. 예. 우리 기자들은 국회에서 회의할 때 문자 찍는 것도 다 확대해서 당겨보는 게 이제 서방 언론인데 예. 아마 김정은이 돌아가서 여동생이지만 질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는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좀 가리고 다니지? 나의 일정이 모두가 18일까지라는 것이. 그러니까 결국은 두만강을 건너간 핫산역에서 두만강역을 건너가는 게 18일이라는 소리거든요. 그렇겠죠. 그러니까 적대 세력한테 이제 최고 지도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 됐으니까 저거는 아무래도 질책 좀 받을 것 같습니다. 여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예. 일주일 동안에 러시아에 있는데 푸틴을 직접 만난 건 단 4시간 정도다. 그래서 오늘도 좀 알려지기는 일정이 푸틴 대통령 없이 전투기 공장을 둘러봤다는데
이런 행보와 아무리 무기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기대치와는 달리 좀 함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 해석이 있거든요. 특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처음에 그 기집 볼 때부터 만찬까지가 4시간이거든요. 예. 그런데 김정은은 쇼이구 국방장관 이른바 7.27 전승절에 왔을 때 박물관까지 천수 가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극진히 환대를 했거든요. 식사도 차려주고 공연도 같이 보고 그랬는데 푸틴은 또 4시간만 만나고 또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벨라루스 대통령 만나러 날아갔고 더욱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이전에 김정일 시대 때는 김정일이 러시아를 통과할 때 항상 푸틴 대통령의 극동 정권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 측에서 누가 동승한다는 보도가 북한에서도 안 나오고 러시아 쪽에서도 안 나오고. 그러니까 방러의 격이 좀 떨어진 겁니까? 그렇죠. 뭐 방러의 어쨌든 김정일 때보다는 좀 격이 떨어진 것 같고 내가 비록 급해서 당신을 만나기는 하지만 나는 역시 공산주의 종주국이고 당신네들은 위성국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쇼이구 장관을 16일 날 만난다는데 쇼이구 장관하고 토론해서 물품 거래를 목록을 토론하라는 내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푸틴은 나하고 하지 말고 쇼이구 국방장관 보낼 때인가 만나서 무기 거래 이것을 물품을 교환하라 이런 것을 해서 실제로 뭐 하바롭스크 주지사나 꼼소몰스크 나몰의 시장 정도가 나오는 건 사실 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.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뭐 러시아로서는 급해서 부르긴 했지만 어쨌든 딱 북한을 그 정도에서 대우해 준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보이는 것만 갖고 북러 정상회담의 그 의미를 격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일단 무기 거래로 좀 전 세계가 주목을 했고 하지만 일단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일주일 내내 고용한 특보와 좀 함께 했고요. 예, 북한 얘기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.